강남역 인근 우수한 입지에다가 신축 건물이 무려 5개월 만에 조율돼서 재매각된 경우는 저도 사실 중개 일을 하면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케이스가 아니라서 두상권 그리고 탑4의 까지 보시면은 강남 빼고는 전부 상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빌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황진경입니다. 벌써 지금 금요일 불금 10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3년 상반기에 실제 거래된 건물들 중에서 손해보고 매각한 사례 탑5를 살펴볼 거예요. 거의 매입하자마자 이자 부담이나 현금으로 확보를 위해서 거의 몇 개월 만에 한 10억 넘게 손해보고 매각한 사례들을 쭉 살펴볼 건데, 금리나 공실 리스크 등을 항상 미리 염두에 두지 않은 무리한 투자는 불장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탑5부터 바로 가시죠. 네, 먼저 탑5 건물 소재지는 마포구 합정동입니다. 19년도 5월에 35억 4천에 매입을 해서 23년도 3월 28억에 매각이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은 대지 면적은 29.83평이고 토지 용도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30평대 단층 건물이고요. 자,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 합정역 8번 출구 바로 앞부분에 이제 바로 앞에 코너에 위치해 있는 단층 건물입니다. 이 합정동 상권을 한번 볼게요. 합정역 쪽은요, 2호선하고 6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이 북동 쪽에는 홍대 상권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상수동 상권이 또 조그맣게 자리 잡고 있죠. 상수동 카페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망원동 상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연남동 상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합정동 상권 하면은 뭐가 좀 떠오르시나요? 합정역 하면은 이 합정역의 9번 출구 쪽에 메세나폴리스가 있죠. 20대 때 여기 거의 만남의 장소였는데 홍대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에 회복됐다고는 하는데 아직 예전만큼 북적이진 않더라고요. 이 8번 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마포 푸르지오가 있습니다. 마포 푸르지오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상권이 이 아파트 배우 세대가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점이라던가 또는 미용실, 이런 식당 등 생활형 밀착 업종이 좀 들어서 있고, 쭉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형적인 주택가라고 보시면 돼요. 빌라나 다세대 주택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 10집 걸러서 1개 정도 골목이 근생으로 멋있게 지은 건물들이 최근에도 한 5천만 원 정도의 평당가에 매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단층 건물은 약간 흘러가는 유동인구가 많고, 여기 합정역에서 사실 메인은 9번 출구죠. 게다가 또 하나 보실 것이 이 건물의 매입가입니다. 매입 평당가가 19년도 5월 당시에 1억 1,800만 원입니다. 물론 상업지역이고 또 대로변을 접하고는 있다고 하지만 사실 메인 출구는 또 9번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거래 가격을 한번 보시면요. 22년도에 상업지역 근생 건물이 한 1억에 매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은 이종인데도 지금 23년도에도 심지어 빌딩인데 9,10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평당가. 지금 이제 상업지역 이 정도 위치 시세는 한 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19년 당시 아주 높은 매입가에 진입을 하셔서 팔 때는 시세보다 조금 약간 더 저렴하게 매각된 그런 아쉬운 사례입니다. 만약에 법인 명의로 한 9억 정도 투자를 하셨다면 대출을 일으켜서 그런 부대 비용 포함해서 4년 만에 한 9억 정도 손해를 본 연수익률 마이너스 26% 정도의 조금 아쉬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탑5는 광진구 화양동 소재지 건물인데요. 22년 5월 30억에 매입해서 23년 1월 27억 7,500만 원에 매각하게 됩니다. 8개월 만에 부대 비용 포함해서 한 4억 정도 손해본 건물이에요. 네, 위치 한번 볼게요. 어린이대공 공원역과 도보 한 10분 거리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대로변 하나 이면입니다. 대지 면적은 39.8평, 그리고 연면적은 33평, 이것도 단층 건물이에요. 자, 이 건물은 왜 이렇게 8개월 만에
4억이나 손해를 보고 매각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일반 상업지역인데 이 단층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용적률 800%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일반 상업지역은. 근데 대지 면적이 39평이에요. 최근에 신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높은 신축비를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더라도 사실 이 주변 상권이 크게 특색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고깃집이나 단순한 유흥상권, 먹자 상권이 쭉 즐비해 있는 상권입니다. 주변에 성수동이나 건대입구 같은 대체 상권이 워낙 유명해서 여기까지 집객력이 몰리지가 않죠. 그리고 오피스를 채우기에도 조금 공실 리스크가 있고요. 근데 신축비는 워낙 비싸고 그래서 단층 상태에서 그냥 시세 차익만 보는 컨셉으로 매각을 하셨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게다가 주변 대체 상권이 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나마 좀 저렴한 걸로 이 어린이 대공원 주변의 먹자 상권은 컨셉을 잡는 식당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객단가가 낮아져서 임대료를 많이 받기에도 좀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드시 건물 매입 시에 내 건물만 보지 말고 주변 건물들 상권 분석 필수로 하셔야 되고요. 어떤 층별로 임차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객단가는 어떤지, 주요 타겟층은 누군지, 이런 것들 꼼꼼하게 꼭 분석하시고 매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탑3 건물도 바로 살펴볼게요. 네, 탑3 건물도 역시 마포구에 위치한 서교동 소재의 꼬마 빌딩입니다. 22년 4월 73억에 매입하셔서 23년 3월에 68억 3천만 원에 매각하셨습니다. 매입 후에 엘리베이터 설치하시고 공사 마무리는 올해 1월 중으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통임대를 진행하시려다가 그냥 매매를 해야겠다 이렇게 방향을 튼 물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어요. 추후에 매수인이 새롭게 임대료를 세팅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공실 건물들을 보시면 매수인분들이 겁을 많이 먹으시는 것 같아요. 임차가 안 구해져서 공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만실 상태에서 건물을 매각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옥구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비어있는 게 유리합니다. 자, 대지 면적은 90평이고 연면적은 196평, 지상이 1층에서 5층까지, 지하가 없네요. 좀 아쉬워요. 5층 규모의 승강기도 있는 그런 올근생 건물입니다. 위치도 한번 볼게요. 합정역과 상수역이 사이에 있습니다. 합정역에서는 한 도보 10분 거리, 상수역에서는 도보 한 6분, 7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 와, 이거 보세요. 여기 주변으로 실거래가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부터 2020년까지만 거래된 실거래 지금 현황이거든요. 이 주변에 정말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21년도, 22년도에 이면 같은 경우에는 한 5천에서 7천대, 대로변에 가까우면 한 9천에서 1억까지도 포진돼 있거든요. 이 건물은 매입 당시에 평당가가 한 8천만 원 정도니까 시세에는 진입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196평 연면적이면 23년도에 마무리를 하셨으니까 공사비 한참 오를 때예요. 물론 공사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뭐 엘리베이터 일단 설치하셨을 거고, 내외부 공사 뭐 여러 가지를 하셨을 때 제 생각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드셨을 것 같은데, 근데 팔 때는 평당가 7,600만 원 수준으로 1년 전 시세 수준으로 매각을 하셨습니다. 리모델링 비용 빼도 이게 1년에 지금 8억 손해거든요. 공사 후에도 계속 공실이었습니다. 23년 초까지만 해도 이 홍대 상권이 회복되지 않은 점이 메인 예술의 거리와 클럽 거리, 뭐 카페 거리, 상수역 카페 거리뿐만 아니라 그 이면 골목은 사실 더 심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면 골목이에요. 그나마 구상권이라 다른 대학가 상권, 뭐 신촌이나 이대보다는 상태가 좀 낫거든요. 그래도 코로나 이후 약간 홍대에서도 이 확실한 입지나 집객력 있는 맛집 정도만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걸러졌죠. 그나마 이제 홍대 상권이라고 부르는 게 저희가 이제 연남동 상권, 뭐 망원동 상권, 연희동 상권, 그리고 합정동 상권, 상수동 상권 이렇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연남동 상권은 임대료도 조금 높고 권리금도 조금 잘 유지되는 편이고 유동인구 회복 속도도 좀 빠르거든요. 근데 상수동이나 합정동, 망원동, 연희동 상권의 매물들은 저희가 가격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매도인분이 손해를 보고 매각하시는 경우도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신축급 건물들이 공실이 굉장히 많아요. 따라서 이 홍대 상권이라고 해도 국지적으로 조금 변별력 있는 섹션의 건물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시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신축급 건물입니다. 21년 9월 170억에 매입하셔서 23년 3월 161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122.23평 대지면적이고요. 358.7평 연면적의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규모 건물이고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7호선 강남구청역과 도보 한 8분 거리, 그리고 9호선 선정릉역과 도보 한 7분 정도 거리 되겠네요. 역으로부터는 약간 언덕길이에요. 그래서 체감상은 조금 멀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19년도에 매입하신 분이 신축을 하셨습니다. 21년 9월 달에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바로 17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무려 시세 차익을 70억 정도 그분이 보셨어요. 근데 그때 170억으로 매입을 하신 분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한 1년 반 정도에 15억에서 한 20억 정도 손해보고 매각을 했습니다. 21년 당시 평당 1억 3,900만 원에 매입을 하셨는데요. 이 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거의 한 평당가 한 2천만 원 정도 비싼 가격에 매입을 하셨어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신축 부지가 한 1억 1천 정도, 그리고 만약에 신축급 건물이면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선릉로 대로변에서 가까운 이면에 위치해 있는데 건물에서 선릉로로 나가는 방향으로 일방 통행 도로예요. 이 큰 도로에서 건물로 가는 방향이 일방 통행 도로가 조금 더 낫고요. 물론 양방 통행 도로가 가장 좋은 조건이죠. 도로 조건이 조금 아쉽고 실제로 건물 상태는 굉장히 좋거든요. 신축급인데 4억으로 실제로 이제 매도자분께서 사용을 하시다가 코로나 시기 이후에 법인 내부에서 조금 현금 흐름이 급하신 듯 했습니다. 매각이 조금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에 된 것 같아요. 근데 매입하신 분은 적정 가격에 잘 매입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망의 탑 1 건물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소재의 건물입니다. 22년 8월 80억에 매입하셔서 23년 1월 72억에 매각을 하셨습니다. 5개월 만에 부대 비용 포함 12억 정도 손해를 보고 매각이 된 케이스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위치 같은 경우에 너무 좋습니다. 이 강남역하고 한 도보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강남대로에서 조금 안쪽 이면에 있는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49.9평 대지면적, 141.6평 연면적, 지하 1층에서 5층 규모 건물이고요. 용도 지역은 3종입니다. 강남역 인근 우수한 입지에다가 신축 건물이 무려 5개월 만에 8억이나 조율돼서 재매각된 경우는 저도 사실 중개 일을 하면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케이스가 아니라서 사례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호가는 90억이 나왔는데 당시 시장의 금리 상황에 맞물려서 시장 적정가를 찾아서 72억까지 조율이 됐고요. 한 달 만에 바로 잔금이 치러진 매물입니다. 그만큼 매도인분이 다소 매각을 서둘러야 하는 그런 현금 사정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일단은 아쉬운 점은 용적률 250%인 이 용도 지역이죠. 3종이니까 3종은 250% 용적률까지 지을 수 있는데 이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15%밖에 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해당 건물 북쪽에 다른 건물이 있다 보니까 1조권 사선 제한에 적용을 받아서 상부층으로 갈수록 계단형으로 건물이 깎였어요. 실제 1층에서 4층은 약 한 20여 평 초반 정도 평수 면적으로 빠졌는데 5층은 17평 정도만 나왔습니다. 만약에 250% 용적률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임대료 최소 한 250만 원 정도 추가 수익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서 정말 조금 아쉬운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아쉬운 매각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강남과 광진구를 제외하면은 마포구에서 2가지 사례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일단 꼬마 빌딩은 저렴한 매입 평당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죠. 19년도면은 거의 꼬마 빌딩 불장이 시작될 때쯤이고 강남의 대체 상권으로 마용성이 좀 인기를 많이 얻었을 때죠. 그래서 가격 조율이 마용성이 특히나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모로 매수인들이 약간 불리한 조건이라도 매입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가격이 좀 높아지는 시기라 그 시기에 다소 높은 가격에 매입하신 분들은 고금리로 이제 침체기에 접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시세로 매각을 하시거나 억지로 버티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의 대출이 가능하다면 절대적인 매가면에서는 조금 불장 때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조율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시면 버티기 힘들어서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득이나 현금 흐름을 고려하셔서 대출만 가능하시다면 그 현금 흐름 안에서 매입할 수 있는 매물들을 최대한 많이 검토하시고 최대한 가격을 조율하셔서 매입하실 수 있는 시장이 요즘 시장인 것 같아요. 마포구의 두상권 그리고 탑4의 광진구까지 보시면 강남 빼고는 전부 다 대학가 상권입니다. 이 대학가 상권은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는 현재 회복되고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뭐 2대 상권을 제외하고 유동인구가 아주 적진 않거든요. 유동인구가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대학생들이 주 소비 타겟층이다 보니까 객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인상도 좀 어렵고요. 지금 같은 고금리에 이렇게 객단가가 좀 낮은 건물들은 아무래도 수익률 면에서 조금 가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사실 유동인구의 활성화와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시장에서는 내가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임차인들이 주 타겟층이 누군지, 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임대료를 낼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는지, 또 내 건물에 만약에 지금 임차인들이 나가도 바로 채워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가 상권 매물들 검토하실 때 임차인들의 매출 상황과 공실 여부를 정확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찍어두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정말 투머치 토크였네요. 더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3년 하반기에 아쉬운 매각 사례를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칠게요. 안녕!